네, 한화 이글스는 10월 17일부터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휴식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연습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 미라클이랑 경기를 하게 됐는데, 보통 이제 1, 2위 해서 플레이오프 혹은 한국 시리즈 직행한 팀들은 대학리그 팀, 독립리그 팀, 그리고 뭐 상무와 연습 경기를 하곤 하는데, 하나 이글스는 일단 연천 미라클과 대전 홈에서 이제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결과는 16대 2로 승리를 했는데, 연습 경기는 사실 뭐 이기고 지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어떤 선수들의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지를 이제 점검하는 자리고, 투수들, 특히나 이제 하나 이글스는 이 경기에서는 불펜 투수들을 릴레이로 던지게 하면서 선수들의 어떤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파악을 한 경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손아섭 지명타자, 리베라토 2번 중견수, 문현빈 좌익수, 노시환, 최은성, 하주석, 여기까지는 고정 라인업이었고, 시즌 막판에도 계속 이 라인업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이 라인업이 일단 나올 겁니다. 1차전 거의 뭐 90% 이상 이 라인업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최재훈 선수가 주로 8번 타순에 배치가 됐었었는데 7번으로 나왔어요. 저는 제가 예상 라인업 혹은 제가 원하는 라인업을 이야기할 때 최재훈 선수 7번 카드를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정규 시즌에는 최재훈 선수를 체력을 안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플레이오프에선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두 경기하고 하루 쉬고 또 두 경기하고 하루 쉬고 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 시리즈를 진출하게 된다면 3연전이 한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업 포수를 기용할 상황은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 막판에 뭐 대주자 쓰고 이러면 백업 포수가 나올까?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이 시즌 내내 괜찮았던 최재훈 선수를 하나 앞당겨서 7번 타순에 놓은 이 선택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8번의 심우준 선수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이진영, 김태현이 아니라 이원석 선수를 주전 우익수로 기용을 했다. 만약에 정말로 가을 야구에서 이원석 선수를 주전 우익수로 기용을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일 거예요. 수비, 그리고 심우준과 이원석, 발빠른 선수들을 8, 9번에 배치를 하면서 이 선수들이 출루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작전들, 뭐 단독 도루라든지 뭐 어떻게 돼서 두 선수가 같이 출루를 루상에 있는 상황이 되면 더블 스틸 같은 작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마도 심우준, 이원석을 8, 9번에 배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공격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진영, 김태현 같이 이원석 선수가 좋은 공격력을, 물론 이제 이진영, 김태현도 아주 좋은 공격력을 보여준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은 심우준, 이원석 이 두 선수가, 심우준이 물론 시즌 막판에 타격감이 조금 오르면서 2할 3푼대까지 올라갔고, 이원석 선수는 뭐 그렇지 못했지만 1할 타자의 포진이 조금 마음에 걸릴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선수들을 좀 중용하는 김경문 감독님의 습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 라인업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혹은 이진영이라든지 김태현 선수를 9번 라인업에 기용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랬을 때 공격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김태현, 이진영 이런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원석 선수에 비해서는 공격력이 좋죠. 심우준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연습 경기를 몇 번 더 치러 본 이후에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투수들입니다. 일단 선발 투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우주가 선발로 나왔는데 요거는 뭐 오프너의 개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펜 투수들의 순번, 그리고 어떤 선수가 컨디션이 좋은지를 점검하는 그런 어떤 로테이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우주 선수가 첫 투수로 나와서 볼넷 2개를 줬고 아웃 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정우주 선수가 내보낸 주자가 루상 홈을 밟으면서 정우주 선수의 실점으로 이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주현상 선수가 굉장히 좋은 피칭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2이닝 동안 삼진 3개 곁들여서 실점을 하지 않았다. 주현상 선수가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줬던 문제점, 아무래도 줄어든 구위로 인해서 피장 타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피홈런 개수도 당연히 높아졌고요. 주현상이 일단 연천 미라클 타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좋은 타격 실력을 보유하기는 힘들었을 테니 일단은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과연 이제 1군 레벨에 올라오게 될 SSG라든지 삼성의 강타선을 상대했을 때 과연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어쨌건 좋은 컨디셔닝을 보여줬다.
뒤에 나온 투수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김종수, 조동욱 뭐 이런 선수들은 사실은 뭐 중요한 타이밍에 등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준 플레이오프에서. 일단 김종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조동욱도 1.1이닝을 소화했기 때문에 조동욱도 아마도 좌타자들이 많이 포진된 라인업에서는 중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나 삼성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삼성은 좌타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조동욱 선수가 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박상원 선수도 아웃카운트 4개를 잡아줬는데 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즌 막바지에 박상원의 폼이 또 제구라든지 구위라든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상원 선수가 과연 원래는 정규 시즌에 7회에 이렇게 중용이 됐었는데 7회에 필승조로 역할을 해줬었는데 과연 가을 야구에서도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준서가 굉장히 좋은 피칭을 빼어난 피칭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죠. 1.2이닝 동안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서현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선 상당히 좀 골칫거리죠. 김서현이 이날도 안타도 하나 맞았지만 본래 2개를 허용을 했다. 그래서 만루 상황이었는데 삼진을 잡으면서 실점을 하지 않았다. 근데 결국은 김서현 선수는 타석에 뭐 LA 다저스 타선이 있던지 뭐 삼성 타선이 있던지 연천 미라클 타선이 있던지 뭐 고등학교 야구 타선이 있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자기 공을 던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느냐 볼을 그냥 본인과의 싸움이지 상대가 어떤 퀄리티의 타선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서현 선수는 아마도 마무리로 나올 겁니다. 왜냐면 정우주 선수도 이날 아웃카운트 잡지 못하고 볼넷을 2개를 내줬기 때문에 마무리 투수로 딱 쓸 수 있는 안정감 있는 그리고 구위가 좋은 선수가 사실 양적으로는 하나이글스가 되게 많이 갖춰져 있지만 마무리 누구를 그럼 써야 되지라고 했을 때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시즌 내내 마무리를 맡아왔는데 김서현을 여기서 보직을 변경해버린다? 김서현도 김서현이지만 마무리 투수를 맡는 선수의 부담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마무리로는 김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럼 나왔을 때 정말 강심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이번 가을에 증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승혁, 김범수 이런 선수들은 선을 보이지 못했는데 다음에 이제 또 연습 경기가 있으니까 그 경기에 아마 컨디션을 점검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타순을 한번 보면 권강민, 허인서 이렇게 대타로 나온 선수들이 홈런을 치는 등 18안타 16득점. 그랬어요. 그러면 권강민 선수, 허인서 선수는 일단 무조건 로스터에 들 겁니다. 왜냐면 가을 야구는 보통 3포수 로스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재원 선수가 세컨 포수 그리고 허인서가 3번째 포수로 나올 거예요. 권강민 선수도 저는 로스터에 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백업 1루수로서 사실상 몇 없어요. 나올 수 있는 선수가. 그래서 물론 최은성 선수가 많이 나오겠지만 좌타 대타 요원으로 권강민 선수가 한 방이 필요할 때 대타로 저는 나올 것 같아요. 뭐 제가 권강민 선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정황을 봤을 때는 홈런도 쳤고 여전히 김경훈 감독님이 권강민 같은 유형의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많은 경기를 뭐 선발로 출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경기 막판에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주전 오익수, 이원석 과연 이게 변동이 가능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좀 플레이오프 1차전 라인업이 떴을 때 이 부분 때문에 좀 떠들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불펜의 순번 정리가 중요합니다. 한화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불펜의 양은 많죠. 양은 어떤 팀과 비교해도 가장 좋다. 그러니까 B+급, A급의 불펜들이 가장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특 A급의 선수, 아주 믿을 수 있는 한 이닝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불펜이 있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 조금씩 불안한 부분들이 있죠. 과연 그날의 좋은 컨디션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미션을 양상문 코치 그리고 김경훈 감독님이 잘 해내겠죠.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결과론으로 이제 치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기는 경기 점수를 내주지 않으면 그때 이제 뭐 작두탄 투수 기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기용한 투수가 점수를 내주고 막 정말 만에하나 점수가 막 뒤집어지고 이런다면은 거기서는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잘해줬으면 좋겠고 좋은 컨디션 가지고 있는 선수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12일, 13일 상무와 2연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통해서는 우리 선발 투수들도 몸 컨디션을 점검을 할 것이고요. 불펜 투수들 어떤 선수들을 중요한 상황에서 넣을지가 또 정리해질 겁니다. 그리고 타순도 아마
아마 주정 우익수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나머지는 라인업 다 정해졌다고 보는데 우익수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주말에 또 연습 경기 하고 그 경기 보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